생성형 AI를 활용한 우리 몸 알기 그 25차 시 시작합니다. 네, 9주째 첫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목과 목의 주요 구조물들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자, 그러면 목 자체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죠. 정의를 알려주세요. 네, 목은 한국어로 명사로 사용되며 여러 의미를 갖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서 머리와 몸통 사이에 있는 부분을 가리킵니다. 즉, 목은 머리와 몸통을 연결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두 번째, 식물의 줄기에서 가장 상단에 있는 부분을 가리킬 때에도 사용됩니다. 나무의 목은 그 가운데 부분을 의미합니다. 조금 의미가 불명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쓰고 있고요. 세 번째, 목소리가 발생하는 기관인 후두 섬유와 후두 근육으로 이루어진 기관. 네. 후두 섬유와 후두 근육으로 이루어진 기관을 가리킬 때도 사용됩니다. 이하는 말하기와 관련된 기능을 담당합니다. 네. 목청이 좋다 뭐 이럴 때 쓰이죠. 위의 정의는 한국어에서 목이 가장 흔히 쓰이는 의미들입니다. 자, 그러면 영어로 한번 물어보세요. The part of the body that joins the head to the shoulder or trunk. 네, 트렁크 하면 몸통이 되죠. 그래서 어깨 혹은 트렁크가 사실 더 좋은 표현인데요. 요거랑 헤드를 연결하는 부분을 말한다. In humans and many animals. It is a narrow connection between the head and the rest of the body라고 되어 있죠. 그럼 the upper part of the garment that covers the neck 해서 네, 요거는 조금 다른 정의인데 이것은 옷에 관한 얘기죠. garment, 의상. 네, 그래서 typically exclude the collar and lapels라고 돼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a narrow or constricted part of a tool or instrument. 네, instrument 네, 그 도구에서 네, 그 기구 같은 데서 이렇게 얇은 거, 예, 바트 혹은 뭐 기타, 네, 그러니까 병이랑 기타 같은 데서 이렇게 얇은 부분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목소리에 관한 얘기는 여기는 빠져 있는데요. 자, 어쨌든 해부학적인 정의는 그렇고요. 첫 번째 것이 해부학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목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소리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는데 목에 있는 구멍 두 개는 무엇인가? 사실은 구멍이라기보다는 목에 있는 어떤 길, 패시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한번 물어보죠. 목에 있는 주요한 구멍은 기도와 식도가 지나가는 구멍과 동맥과 정맥이 지나가는 구멍입니다. 네, 어느 정도 잘 설명을 했는데 사실 주요한 구멍은 첫 번째 거를 얘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거는 혈관이 지나가는 구멍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첫 번째 기도와 식도가 지나가는 구멍이라고 해서 크게 두 가지 구멍이 있는데 기도는 공기를 흡입하고 방출하는 호흡기관으로 목의 앞쪽에 위치한 기도, 인두, 후두를 통해서 지나갑니다. 식도는 음식을 삼키고 위로 보내는 음식관이며 기도의 뒤쪽에 위치한 구조입니다. 네, 여기서 잘 보시면은 기도의 뒤쪽에 식도가 위치한다고 되어 있죠. 식도는 기도의 뒤쪽에 위치한다. 기도와 식도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더 정확히 표현하자고 하면 여기에 말하는 인두하고 후두를 써야 됩니다. 인두는 앞 시간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인두하고 후두는. 그래서 레링스하고 페링스인데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두 해서 레링스, 후두하고 페링스라는 단어 정도는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동맥과 정맥이 지나가는 구멍, 이것도 배우셔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구멍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목의 측면에 있는 동맥과 정맥이 지나가는 구멍은 주로 혈액순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동맥은 심장에서 나온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몸 전체를 운반하고 정맥은 산소가 소비된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의 분량을 뽑아내기 위해서 챗GPT가 그닥 예, 적절하지 않은, 적합하지 않은 컨텐츠를 보강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인두하고 후두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해야 되는데요. 위에서 사실 기도에서 괄호 인두 후두를 통해서 지나가는데 실제 인두의 일부는 이 뭐랄까 레스피레이토리 트랙 기도라고 하는 에어웨이와 관계가 되어 있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음식을 삼키는 쪽이 더 많이 관계가 되어 있는데 인두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밑 아래쪽에 제가 잘못 썼네요. 잘 보시면 라링스가 후두이고 페링스가 인두인데 졸리다 보니 잘못 썼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 중에서 인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링스 네, the pharynx, anatomically known as the throat. 네, throat라고 할 때 이것이 사실 같은 말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목이라고 하는 걸 neck이라고도 부르지만 throat라고도 부르는데 neck과 throat의 차이점은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throat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 안에 있는 기를 좀 강조한 것이죠. 그것도 나중에 한번 물어보죠. is a muscular tube that extends from the base of the skull. 네, 이것이 중요합니다. base of the skull. skull 뭐죠? 네, 해골이죠. 예, 두개골의 아래쪽에부터 시작해서 to the level of the sixth cervical vertebra. sixth cervical vertebra가 뭐예요? 네, 척추죠. 척추 중에서 목에 있는 척추이니까 경추라고 많이 부르고요. 목경자를 써서 두경부 회복할 때 경자이죠. 여기서 경추 여섯 번째 경추 현재는 목뼈라는 한국말 순 우리말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목뼈라는 순 우리말로 많이 사용이 되고 it plays a crucial role in both respiratory 앞쪽에서 나왔던 얘기가 그대로 나오는데 호흡기, 호흡관, 호흡기 혹은 digestive system, 그러니까 소화계 양쪽에 둘 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as passage for air and food 해서 respiratory는 air의 passage가 되고 food의 passage는 digestive system에 작용하는 것이죠. The pharynx is divided into three regions based on its location. 위치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사실 이것은 높이라고 써도 됩니다. The nasopharynx, oropharynx, and laryngopharynx로서 페링스의 앞쪽 anterior part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비강, nasal cavity가 있으면 nasopharynx, oral cavity가 있으면 oropharynx, 앞쪽에 larynx가 있으면 laryngopharynx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nasopharynx를 보면 this is the upper part of the pharynx,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이고요. located behind the nasal cavity, nasal cavity 뒤쪽에 있다라는 것이죠. It begins at the base of skull. 방금 말씀드렸던 base of skull인데 자, 여기서 말하는 base of skull이 어떤 구조인지를 찾는 것이 첫 번째 숙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base of pharynx가 정확히 어떤 구조물인지를 찾는 것이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아니고 이제 다시 계속해서 하면 the openings of the eustachian tube, 유스타키안 튜브가 들어있죠. 유스타키안 튜브의 목 쪽에 있는 오프닝이 있는 것이고 which connects the nasopharynx to the middle ear. middle ear는 귀의 중간 부분, 보통 저희가 중이염을 앓았다라고 얘기할 때 해당되는 그 중이가 middle ear죠. middle ear랑 nasopharynx를 서로 연결하는 것이고 요것이 이 지역, nasopharynx 지역에서 찾을 수가 있죠. The nasopharynx is primarily involved in the passage of air during breathing. 해서 이 nasopharynx는
그 숨을 쉴 때 처음 들어가는 그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절 캐비티를 지나서 콧구멍, 우리가 말하는 콧구멍, 나레스라고 부르는 곳으로 들어가서 뒤로 이렇게 이제 네절 캐비티 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목 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가슴에 있는 렁까지 가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두 번째 oropharynx. The oropharynx는 is situated behind the oral cavity. 말씀드렸던 것처럼 oral cavity 바로 뒤쪽에 있고 extending from the soft palate. 이때 말하는 soft palate인 높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그 물렁 입천장, 그 입 뒤에 하드 팔레트 뒤에 달려 있는 곳에 덜렁덜렁 달려 있는 물렁 입천장의 높이에서부터 to the level of hyoid bone. 지난 시간 저희가 잘 배우셨다면 기억을 하셔야 될 텐데요. 하이오이드 본 어떤 뼈죠? 목불뼈라고 했죠. 어떤 뼈? 네,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뼈하고 관절하지 않고 연조직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는 공중에 떠 있는 뼈라고 말씀드렸죠. It serves as a common pathway for both air and food. 역시 이건 마찬가지로 목 뒤쪽으로 넘어갈 때 사용되는 거니까 그죠? 푸드뿐만 아니라 에어도 패시지가 되는 것이죠. The tonsils, 탄솔은 뭐죠? 편도를 얘기합니다. 편도선염, 편도염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걸리면 편도염은 영어로 한다면 tonsillitis가 되겠죠. 탄설이 있고 including palatine tonsils and lingual tonsils. 사실 이 탄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뭐 이 탄설 자체가 링을 이루기도 하죠. 링을 이루기도 하지만 여하튼 여기 나오는 편도가 위치하고 있는 곳들이고 are located in the walls of oropharynx. oropharynx 자체가 사실은 튜브 구조이기 때문에 이 튜브 구조의 벽에 해당되는 곳에 이런 탄슬들이 있고 playing a role in immune system. 이것은 오로파링스 자체라기보다는 탄슬들의 기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immune system. 마지막 laryngopharynx라고 하면 also known as the hypopharynx because 왜냐하면 이제 이것은 위에 있는 upper part가 아니라 lower part이기 때문에 hypo라는 게 낮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hypopharynx라고 불리기도 하고 this is the lower part of the pharynx extending from the level of hyoid bone, hyoid bone에서부터 entrance of esophagus. 네, pharynx 다음으로 내려가는 다음번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의 파트가 바로 이소파거스 식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식도 전까지, 식도 입구까지가 레링고파닉스가 되는 것이죠. It lies 역시 posterior to, behind나 posterior to 같은 뜻이죠. The larynx, 기도라고 하는 거, 기도가 아니죠. 레링스 후두의 아래쪽이 기도인데, 후두 후두의 아래쪽이 기도가 아니고 이제 기관이고 후두 역시 이제 기도의 하나이죠. 에어웨이. 그래서 라링스 보이스박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는 보이스박스의 그 뒤쪽에 위치하고 있다. 저번에도 제가 특징을 약간 말씀드렸는데 보통은 이제 숨을 쉬는 거랑 음식을 먹는 거랑 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뭐 물론 그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보았을 때그 대개는 숨 쉬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잠깐만 못 쉬어도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이 레링스의 위치가 페링스의 위치보다도 더 앞쪽에 있습니다. 앞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목을 이렇게 목을 조이게 되면 숨을 못 쉬어가지고 기절을 하거나 혹은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데 에어웨이 확보가 안 돼 위험해지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보통 더 중요한 것이 그 더 깊은 곳, 슈퍼피셜 딥의 개념에서 딥에 위치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특별하게 여기 있는 레링스는 페링스보다 앞쪽에 위치하죠. 대신 레링스가 컬랩스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식도 쪽이나 혹은 페링스 쪽에는 없는 카틸리지, 연골입니다. 연골성 구조로 이 레링스가 잘 컬랩스 되지 않도록 지지를 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숨은 잠시라도 못 쉬면 곤란해지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laryngopharynx is divided into two parts에서 the inlet which is continuous with the larynx and the lower part which is continuous with the esophagus라고 되어 있는데
자, the wall of the pharynx consists of the layer of the muscles. 네, 이 pharynx는 예, 머슬 예, 그 근육으로 몇 층의 근육으로 되어 있죠. including the circular and longitudinal muscles. 네, 요것은 조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alimentary canal들, 이제 소화관들은 circular 머슬과 longitudinal 머슬이 있습니다. circular 머슬은 뭐겠습니까? 이렇게 윤상 근육이라고도 부르는데 윤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퀴 륜자를 써서 동그랗다는 뜻이죠. 그래서 circular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튜브를 좁히는 역할을 하겠죠. 잘 상상을 해보십시오. 튜브를 좁히는 역할을 하고 longitudinal 하는 것은 이렇게 튜브의 길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튜브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는 형태를 가지게 돼서 이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것이 일종의 페리스탈시스 연동 운동을 만들어내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요. 페링스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hich contracts to propel food downward during swallowing. 괄호 디글루티션. 네, 연하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이 디글루티션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And to adjust the size of the pharynx during breathing and speaking 해서 네, 그렇죠. 숨 쉴 때하고 말할 때 숨과 말과 그리고 먹는 것 등을 다 같이 하는 것인데 이때 사이즈를 적절하게 잘 어드저스트 합니다. The pharynx also contains a rich network of blood vessels and nerves that supplies the surrounding structures and coordinate the function of swallowing and speech. 네, pharynx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소화 쪽에 더 관계되어 있는 경향이 있지만 어쨌든 이것 자체가 당연히 삼키는 거, 소화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스피치에도 꽤 많은 관련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이어서 페링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꾸 말을 바꿔서 얘기하는데요. 레링스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겠죠. The larynx, often referred to as a voice box, is a complex structure located in the anterior, 네, 좀 길게 설명하네요. anterior, front part of the neck, between the base of tongue, 네, tongu의 아래쪽, and the top of the trachea, the windpipe, 네, 기관입니다. 네, 기도, 기관 사실 좀 비슷한 해석인데 기도는 airway, 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기관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관악기 할 때처럼 파이프를 얘기하는 것이죠. 트라키아는 해부학적인 구조물의 이름으로 레링스의 바로 아래쪽에 위치한 것이죠. It serves several important functions, including phonation, 네, phonation, product of sound, 조음 효과를 내는 것이고, protection of airway during swallowing, 네, 삼킬 때 에어웨이가 찌부러지는 것을 방지하고 and regulation of airflow during breathing 해서 그 숨을 쉴 때의 에어플로우를 잘 조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Anatomically, the larynx consists of several cartilages, muscles, ligaments, and other structures. 되었습니다.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larynx와 pharynx 네, 둘 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튜브처럼 생겼는데 각각의 튜브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이 카틸리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잘 찌부러지지가 않죠. 이것이 찌부러지면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죠. 숨을 못 쉬게 되는 것이죠. 카틸리지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이 레링스에는 총 9개의 카틸리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종류만 나와 있어서 이 카틸리지가 이제 쌍으로 존재하는 거, 페어로 존재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페어로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싱글로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 두 번째 과제가 되겠죠. 이 카틸리지를 모두 찾아서 제출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이미 4가지 종류가 나와 있죠. 타이로이드 카틸리지인데요. This is the large cartilage of the larynx and forms the Adam's apple. 네, 남자들의 목젖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목젖은 사실 목젖이라고 표시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목에 이렇게 바깥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죠.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손으로 만져지는 부분이고 남자들에게 보통 도드라지고요. 여성들도 가끔씩 이게 사이즈가 적어서 그렇지 바깥으로 이게 방패연골의 앞쪽이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카틸리지
이고 남자의 경우 아담스 F를 형성합니다. It consists of the two fused plates that meet at the midline in the front of the neck. 네, 요 사이로이드 카틸리지 바로 앞쪽에 위치하는 것이 뭐겠어요? 네, 바로 앞쪽에 위치하는 것이 실제로는 타이로이드 글랜드, 갑상선, 네, 갑이라고 할 때 갑자가 방패 갑자죠. 갑을 할 때 그 갑자랑 같은 거긴 한데 실제로는 방패 갑자입니다. 그래서 갑골 문자라고 하는 것들 들어보셨겠죠? 다음 크리코이드 카틸리지, 크리코이드라는 뜻은 이것은 링이라는 뜻인데요. 요 위에 있는 타이로이드 카틸리지는 뒤쪽이 터져 있습니다. 뒤쪽이 열려 있는 데 비해서 크리코이드 카틸리지는 전체가 동그랗게 되어 있죠. Located just below the thyroid cartilage, 타이로이드 카틸리지의 바로 아래쪽에 위치하면서 크리코이드 카틸리지는 complete ring,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죠. 링을 완벽하게 이루고 있으면서 트라키아 주변 around trachea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크리코이드 카틸리지는 실제로는 트라키아가 아니고 레링스의 한 부분이죠. 레링스의 한 부분이니까 트라키아 주변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죠. 네, it provides support and stability to the larynx. 네,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카틸리지가 링을 완벽하게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레링스가 크리코이드 카틸리지가 있는 데서는 그 카틸리지를 부러뜨리거나 이것 자체를 찌부러뜨릴 정도의 강력한 힘이 아니면 여기는 열려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어리테노이드 카틸리지는 페어드 카틸리지는 사실 여기서 약간 어느 정도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 두 번째 과제에 페어드 카틸리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나와 있는 타이로이드 카틸리지, 두 번째 있는 크리코이드 카틸리지,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에피글라티스, 네, 이곳은 후두 덮개라고 불리는 연골인데요. 요 세 가지는 싱글 카틸리지입니다. 그래서 이 싱글 카틸리지 세 개 하고 그 다음에 페어드 카틸리지가 더 있어야 되겠죠. 페어드 카틸리지를 더 있게 만들어야 제가 말씀드렸던 총 9종의 카틸리지가 되는 것이니까 여기 아리테노이드 카틸리지 사실은 제일 작은 두 가지 종류가 빠져 있습니다. 네, 어리테노이드 카틸리지, 네, 요거는 페어드 카틸리지로서 크리코이드 카틸리지 위에 위치하고 있죠. 사실은 이 보컬 폴드라고 하는 성대라고 불리는 혹은 성문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의 텐션이라든가 위치를 조절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카틸리지입니다. 페어드라고 되어 있는 데서 약간의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나머지 카틸리지들 사이로이드, 크리코이드 그리고 에피글라티스, 에피글라티스 같은 경우에는 그 후두 덮개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다 싱글이죠. 네, 이것은 이제 삼킬 때 뒤로 넘어가 가지고 레링스의 뚜껑을 닫아주는 이름 자체가 후두 덮개이기 때문에 레링스의 덮개이죠. 덮개를 닫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흔히 말해서 사례가 안 들리도록 해주는 preventing food and liquids from the entering the airway가 되겠습니다. 보컬 폴드는 보컬 코드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두 개의 페어드 밴드이죠. 레링스에 위치하고 있고요. 위에 있는 어리테노이드 카틸리지하고 관계가 되어 있고 앞쪽에는 사이로이드 카틸리지 붙어 있습니다. 요 보컬 폴드는 보컬 폴드 자체의 그 열리는 것을 글라티스이고 이 글라티스 위에 있는 것이 에피글라티스가 되겠죠. 근육들이 나와 있는데 인트린식 머슬하고 익스트린식 머슬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근육이 나와 있고 요거는 요 기초 단계 강좌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가먼트들도 마찬가지고요.